자, 확인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했으니까 이거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자,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나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쵸? 희소 가치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과 충돌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넓은 의미가 되겠네요. 넓은 의미. 자, 넓은 의미에 관련된 내용을 보기에서 찾으면 되는 거죠.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 설명에 한계가 있다 했습니다.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 설명에 한계가 있는 거는 바로 국가 현상설이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억은 답이 아니고 그다음에 니은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만을 정치로 본다. 이것도 역시 좁은 의미의 정치와 관련 있는 거죠. 그다음에 디귿 다원화된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사회 집단, 다양한 사회 집단의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된 거니까 디귿이 바로 넓은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리을 가족이나 학교에서의 구성원 간 갈등 조정도 정치로 본다. 자,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문제. 자, 두 사례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정치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 자, 이런 어떤 사회 집단의 어떤 갈등 관계를 조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역시 두 번째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정치의 기능, 집단 간의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라는 측면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정치를 바라보는 갑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는데 정치는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국가 특유의 현상, 국가 현상설과 관련된 내용, 좁은 의미가 되겠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 구성원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거, 사회 집단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 이게 집단 현상설, 다시 말하면 넓은 의미가 되겠죠? 자, 갑은 좁은 의미, 을은 넓은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 옳은 거니까 답이 뭐가 될까요? 자, 1번은 을에 대한 설명이죠. 다원화된 이거는 그다음에 자, 을의 관점.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 이거는 을에 대한 얘기죠.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정치로 본다 했는데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정치로 보는 것은 갑, 을 전부 다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4번 틀렸습니다. 갑, 을의 관점 모두 정치가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갑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표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여기서 정치를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으로 보는가 관점에 쓰니까 넓은 의미 아니면 좁은 의미가 되는데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 다시 말하면 국가 현상설이 되겠죠. 예라고 했으니까 A가 좁은 의미, B가 넓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와 관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B와 달리 A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 이거는 넓은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B가 A보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적 특징을 설명하기에 유리하다. 자, 맞는 얘기죠. 넓은 의미의 어떤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에는 학급 회의를 정치로 보는가. 자, 요 가에 학급 회의를 정치로 보는가 하면은 좁은 의미에서는 아니오가 나오고 넓은 의미에서는 예가 나오니까 자, 맞는 얘기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 가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는 평등을 통해 실현된다. 평등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취급한다. 자, 가는 비합리적 차별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만 합리적 차별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에 들어갈 거는 뭘까요? 비합리적 차별의 어떤 예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비합리적 차별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자, 먼저 여성에게 생리휴가를 주는 거 합리적인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자, 남성에게 불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사회가. 자, 그러니까 이거 합리적인 차별이니까 정답에 해당되지 않겠네요. 그다음에 남성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거, 이거는 합리적 차별이라고 할 수 없죠. 자, 니은이 정답이고, 이혼한 여성의 재혼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거, 이것도 역시 비합리적 차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서는 정치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을 얘기하는 걸까요? 정치가 갖고 있는, 여기 중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몇몇 갖고 싶지만은 그것이 몇몇 사람이나 혹은 심지어 다른 사람이 혹은 심지어 단 한 사람만이 가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희소가치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희소가치를 적정하게 배분하는 그러한 기능을 정치가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다툼과 혼란을 방지한다는 거. 자, 이게 바로 가장 갈등을 적절히 해소한다,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법의 이념 A. 자, 법의 이념이라고 했으니까 세 가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겠죠.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 셋 중에서 A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실정법이 아무리 안정적으로 시행되더라도 A에 어긋나면 시체의 정수, 묘지의 평화. 다시 말하면은 어떤 그 마땅히 올바른 어떤 측면을 찾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A는 바로 정의의 측면이 되겠습니다. 정의의 측면. 자, 내용이 명확해야 되고 자주 박혀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실행 가능하고 높은 이상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자, 요거는 지금 뭘까요? 1번, 2번, 5번은 법적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해당 시대가 요구하는 바에 충실해야 된다고. 이거는 바로 한목적성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마땅히 지켜야 할 옳음과 공정함을 갖춰야 된다. 이게 바로 정의의 내용이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두 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